이거 가운데 뼈를 못 빼겠어. 가운데 뼈 여기를 응, 가르든지 응, 여기를 이렇게 자르든지 응, 아니면은 옆으로 돌려 가지고 응, 폴더야 되거든. 응. 안녕하세요. 남편 요리의 남의 편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생선구이죠. 고등어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집에서는 비린내 때문에 좀 기피하는 메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와인과 감자 전분을 활용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바삭하고 담백한 고등어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재료부터 같이 보실까요? 일단 재료를 좀 먼저 알아볼게요.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레몬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 그다음에 이제 저는 로즈마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자 전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생선을 굽기 전에 생선 손질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저는 이제 머리가 달려있는 고등어를 구매를 했고요. 저기 이제 아가미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날개 같은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느러미 뒤쪽으로 칼을 넣어서 고등어 머리를 일단 절단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어는 집에 후라이팬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자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4등분을 하셔서 좀 굽기 편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생선 손질이 다 끝나시면 이제 생선의 잡내를 좀 제거할 용액 같은 걸 저희가 만들 건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생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편으로 써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생선의 비린내를 저는 이제 없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생강이나 다른 이제 와인이나 이런 재료들이 첨가됨으로 해서 생선의 향을 좀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속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편을 썬 생강은 이제 저희 그릇, 보울이나 뭐 이런 데 담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 컵 정도, 250ml 정도 이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화이트 와인을 이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화이트 와인이 이제 핵심 재료가 된 데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마트를 갔었는데 화이트 와인 한 병에 4,900원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마트 PB 상품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원래는 미림을 사러 갔어요. 원래는 미림을 사러 갔는데 미림 1리터에 3,680원의 가격이었고, 750ml짜리 이제 이마트 PB 화이트 와인이 4,000원 후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화이트 와인을 그냥 요리주로 써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이트 와인을 일단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와인으로 뭐 생선 요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고등어를 구매를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와인을 똑같이 한 250ml 정도 이제 한 컵 정도 따르셔가지고 아까 그 물 따라 놓은 볼에다가 같이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레몬을 참 즐겨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레몬즙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는데, 지금 용량의 레몬 하나 정도 그냥 통으로 써셔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몬 하나 정도의 즙을 넣어 주시고요. 그렇게 즙을 다 이제 내셨으면 이 용액을 그 생선을 담아둔 트레이에다가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서 20분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숙성이 되면서 이제 간이 됐던 소금기가 조금 빠져나와요. 그래서 좀 덜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용액에 생선을 담궈 주시게 되면 간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좀 덜 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선을 간이 된 생선을 저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면 그 소금 양을 저희 입맛에 맞게 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그대로 구워버리면 좀 되게 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소금기를 조금 빼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것처럼 간장으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찍어 드시면 좀 더 그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는 간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스 만들 때 해선장을 많이 쓰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진간장을 사용을 했고요. 뭐 양조간장 있으신 분들은 양조간장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장, 설탕, 식초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제 간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남은 생강을 편 써셔서,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써신 생강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생강이 들어가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짜고 남은 레몬을 조금 더 짜주셔서 약간 향만 좀 더 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와사비 넣으셔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강 소스가 나중에 만들고 나서 먹었을 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스는 제가 좀 적극 추천드리는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강 소스가 완성이 됐고요. 생강 소스 만들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양파랑 청양고추가 들어간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일단 양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손가락 마디 재려고 이제 칼을 대는데, 저거는 칼을 뒤집어서 제가 댄 거예요. 저거를 이제 칼 날 있는 부분으로 손가락 자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크기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양파를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소스는 아마 그 차돌박이집에서 많이 쓰는 소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차돌박이집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먹어본 적이 있는, 드셔본 적이 있는 소스일 것 같은데, 이 소스가 의외로 고등어구이나 생선구이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스를 적극 추천을 하고요. 아유, 그냥 얇게 썰어. 먹어, 먹어, 못 먹어. 네, 방금 들으셨죠? 제가 약간 칼질을 그루브 있게 해보려고 하다가 혼났네요. 어, 네, 칼질은 위험한 거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천천히 꼼꼼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양념을 하는데, 결국 기본 양념이라는 게 뭐 똑같습니다. 이제 뭐 생선구이나 아니면 뭐 튀김을 찍어 먹는 간장 소스를 만들 때 보통 기본적으로 간장, 설탕, 식초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참기름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어구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고등어 기름이 좀 있는 생선이라 저는 이제 참기름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양파랑 고추를 넣어 두시면, 지금 딱 보셨을 때 간장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양파가 이제 저렇게 들어가서 안에 있는 간장의 소금기랑 만나면 물을 좀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어가 다 구워질 때쯤이면 간장 소스가 조금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어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테인리스 팬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열이 항상 중요하죠. 지금 알람 울리는 것처럼 예열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어가 다 눌어붙어요. 그래서 예열을 전 한 2분 30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를 구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고등어는 그 껍질 있는 부분 말고 살 있는 부분에다 저는 전분을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을 묻혀주신 다음에 껍질 부분이 먼저 팬에 닿도록 넣어주시고요. 뭐 이제 약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이 좀 많아요. 기름이 좀 많고 어, 저 많은 기름에다가 약간 튀기듯이 좀 구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타이머는 2분으로 설정을 했고, 4번 정도 뒤집어 줬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나 뭐 핸드폰 알람을 좀 꼭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이 요리를 할 때, 뭐 처음에 이제 많이 구워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게 되게 좀 요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 부분이 다 구워지고 나면 이제 전분을 묻힌 살이 있는 부분으로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껍질 부분으로 뒤집어서 구워 주시고, 요거 이제 한 4번 정도 반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스테인리스 팬에 전혀 눌어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예열을 꼭 해주시고 조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판 굽고 나면 두 번째 판 들어갈 때는 기름을 좀 갈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전분들이 약간 튀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분 가루들이 타게 돼요. 열을 받아서 이제 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판에 기름을 좀 갈아주지 않고 들어가면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로즈마리를 준비해 놓고
여기서 들어가는 걸 좀 빠뜨리긴 했는데 두 번째 판에는 로즈마리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생선이 좀 약간 너무 새까맣게 나와서 영상으로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정도 2분씩 구워 주신 다음에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옮겨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레시피는 진짜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이대로 레스팅 좀 해두셨다가 플레이트에 올리셔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시식 영상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